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엔 성공했지만 위성의 궤도에 안착하지는 못했습니다. 누리호는 내년 5월 완전 성공에 다시 도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옹호망언 이틀 만에 사과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뒤늦게 전남에 내려와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 민심은 싸늘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내일 광주에 내려와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합니다. 미래 첨단 농업기술을 만날 수 있는 2021 국제농업박람회가 나주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31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쏘아 올려졌습니다. 더미 위성을 700km 고도까지 도달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궤도에 안착시키지는 못해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누리호는 위성 궤도 안착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위해 내년 5월 2차 발사에 나섭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아파트 15층 높이의 발사대 위에 우뚝 선 누리호. 최종 발사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거대한 화염을 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고흥나로더 언덕 곳곳에는 누리호 발사 모습을 지켜보려는 인파들로 붐볐습니다. 발사 직후 생각보다 강한 진동과 소리에 저절로 박수와 환호성이 나옵니다. 직접 가까이서 보고 싶어가지고 애들 학교도 빨리 서둘러 맞춰서 체험학습으로 직접 눈앞에 보여주려고 이렇게 현장에 왔습니다. 직접 보니까 심장이 막 엄청 두근두근 거리고 오로지 한국 기술로만 만들었다는 게 너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웠어요. 누리호는 점검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1시간가량 늦은 오후 5시에 발사됐습니다. 첫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 국가가 발사를 성공할 확률은 30% 안팎. 로켓이 하나씩 분리되고 목표한 고도로 누리호가 오르기까지 개발자를 포함한 모두가 마음을 졸였습니다. 비록 더미 위성의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위성을 고도 700km까지 올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자체 기술력으로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초정밀, 고난도의 우주 발사체 기술을 우리 힘으로 개발해냈습니다. 누리호는 내년 5월 2차 발사에 나서 궤도 안착까지 완벽한 성공에 도전합니다.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는 이제 우주 관련 기술들을 국내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사업도 하나둘 진행할 계획입니다. 누리호의 성공 발사로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시대로의 도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순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누리호가 궤도 진입엔 성공하지 못했지만 발사는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우리나라의 우주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된 곳이 바로 고흥인데요. 국내 유일의 우주로 가는 관문을 우주항공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세계 13번째 우주센터로 조성된 나로우주센터. 우주시대 꿈의 무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고흥에서만 볼 수 있는 우주 관련 시설들입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과 과학로켓센터 등 우주항공 인프라도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7,700억 원 규모의 우주산업시설 집적화와 우주 테마 관광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부의 예비 탕산 검토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주항공 중심 도시를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과 컨트롤타워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광주와 나로우주 센터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과기부 산하인 항공우주연구원을 독립부처인 우주청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We always have tried to diversify our economy so that we do not depend only on one sector. And space is one of the opportunities for the country to diversify the economy. And this is why it's so important for Axiom. 세계 각국의 총성 없는 우주전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전초기지인 고흥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광주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성명서를 통해
광주 첨단3지구 용지조성과 기반공사, 아파트 3,800세대를 짓는 대행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에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한 뒤 재공모하라고 광주도시공사에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첨단3지구 3공구는 대행사업 시행자에게 3개 구역 3,8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부지를 선매입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데 이 사업의 공모 조건이 특정 건설업체에 유리하게 구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오는 25일 정민곤 신임사장이 사업 추진 경위와 쟁점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망언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틀 만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발언에 대한 오해라고 덧붙여 반발과 파장이 계속 커지자 마지못해 사과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뒷짐만 지고 있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뒤늦게 여순 사건 위령탑을 방문해 부랴부랴 윤 전 총장의 발언에 선을 그었습니다. 천박한 역사인식에 호남 민심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언을 왜곡했다. 진위가 아니었다면서 해명만 내놓았던 윤 전 총장.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이틀 만에 페이스북에 소중한 비판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전두환 정권의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발언의 진위는 전두환에 대한 찬양이나 옹호가 아니었다며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상황이 악화되자 억지 사과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전두환식 정치를 치켜세우며 호남에 준 상처는 너무 컸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를 수차례 찾은 전두환에게 단 한 차례도 사과를 받지 못한 광주 시민들의 분노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삭히고 있는 것이지 사실 이 마음속에는 한의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주 와서 무슨 사죄를 한다는들 우리가 그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윤 전 총장의 망언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던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남을 끌어안겠다는 국민의힘의 행보가 선거를 의식한 진정성 없는 태도였다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사람한테 와서 무릎 꿇고 절하고 했지만은 말뿐이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봐도. 호남의 여론이 급속히 나빠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도 부랴부랴 전남을 찾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인식에 반다면서도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냐는 질문에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굉장히 본인이 적극적인 이런 정정 조치, 본인의 어쨌든 실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뒤따를 것을 제가 당대표로서 어제부터도 얘기했지만 공개적으로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호남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윤 전 총장과 망언을 방치한 국민의힘. 천박한 역사인식 태도에 호남의 민심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일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는 내일 오전 광주로 내려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망월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오후에는 봉화마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광주 방문으로 그동안 국정감사 때문에 미뤄왔던 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 첨단 농업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2021 국제 농업 박람회가 나주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IoT와 AI를 접목한 스마트 로봇, 스마트팜과 스마트 빌리지를 활용한 농업 기술 등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첨단 기술이 농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로봇이 토마토 줄기 사이사이를 오가며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스스로 수확 작업을 합니다. 좁은 공간에는 수직으로 돌아가는 제비기가 설치돼 버섯 등 다양한 작물을 한 곳에서 기릅니다. 첨단 농업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1 국제 농업 박람회가 나주에서 개막했습니다.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미래를 꿈꾸는 스마트 농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농업 박람회는 미래 농업을 이끌 첨단 기술과 함께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제시합니다. 자율주행,
또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융복합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새로운 첨단 과학기술과 농업을 접목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박람회장은 미래농업존 등 3개 존 8개 전시관으로 꾸며졌습니다. 스마트팜과 스마트빌리지 등 스마트 농업, 그리고 AI와 IoT를 접목한 로봇 등 스마트 농업 기술이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고요. 첨단화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 농민들이 보기에는 따라가기가 엄청 힘들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식물은 물론 다양한 동물을 가까이에서 만나보며 치유농업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 우수 가공식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모처럼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번 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코로나 방역을 위해 입장 인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이 이뤄집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 확진자와 관련한 N차 감염이 광주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확진자와 만났던 광주 20대 남성이 지난 19일 확진된 이후 이 남성이 다녀간 서구 소재 2개 주점 방문자들을 상대로 검사한 결과 사흘간 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주점 2곳의 방문자 기록을 토대로 지금까지 166명의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누락된 방문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는 3명, 전남은 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C가 탐사 보도한 세한대 이승훈 총장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벌금 1,500만 원 선고를 받았는데 왜 사퇴하지 않냐고 추궁했고 이 총장의 배우자가 7개 보직을 맡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고 거취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현재는 배우자가 하나의 보직을 맡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교육부에 세한대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와 대구상공회의소가 동서광역 경제권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달빛 고속철도 신속 착공과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적극 나서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생산 제품인 캐스퍼의 판로 확대도 상호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27일 여수의 한 아파트 9층에서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34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열흘 전 112 상황실에 층간소음 문제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직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현장 실습 고등학생에게 따개비 제거 작업을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요트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 모 요트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일 여수 웅천 마리나에서 잠수 자격증이 없는 특성화고 3학년 고 홍정훈 군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했고 2인 1조로 잠수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 경제 통합에 대한 연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각각 사업비 2억 원씩을 들여 행정 경제 통합 논의를 위한 연구 용역을 광주 전남 연구원에 맡기고 내년까지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은 14일 안에 착수 보고회를 열고 연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25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스페인 마드리드와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광주시와 마드리드가 세계 양궁 연맹에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유치를 신청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현지 실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 양궁 연맹은
대회 준비 프리젠테이션과 현장 방문 등 실사와 12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집행위원회 평가를 거쳐 개최지를 결정합니다. 금품을 받고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나주시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4월 미화원 채용에 도움을 주겠다며 특정인에게 3천만 원을 받고 채용 시험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나주시청 임기제 공무원 5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나주시의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과 합격자 명단 사전 유출 의혹 등이 제기됐는데 이와 관련해 A씨 등 4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학동사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법 브로커들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학동사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용역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불법으로 계약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붙잡힌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 회장 등 브로커 4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